폴하 안녕하세요 형들. 오늘은 레이어 제로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최근 들어서 레이어 제로가 뭐 스냅샷도 찍었다, 블랙리스트 등록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재수가 없다. 그래서 브라이언은 1일 1저주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마이기 때문에 제정상은 아닌 것 같고,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조건을 만들었는데 그 조건이 이제 자진 신고라고 하는 포상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같이 한번 정리했으니까 과거부터 꾸준하게 레이어즈로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서 자진 신고 제도까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레이어즈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작년에 아비트럼이 대박이 났기 때문에 아비트럼 이후에 할 수 있는 에어드랍 프로젝트를 찾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였죠. 첫 번째가 수입 프로젝트, 그리고 스타크넷, ZK 싱크, 레이어 제로 요 정도 있었었고, 드디어 ZK 싱크랑 레이어 제로만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레이어 제로 측에서 디스코드에 들어오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영상 더블칸에 제가 디스코드 사이트 올려놨어요. 레이어 제로 디스코드 사이트 올려놨으니까 들어와 주시고요.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해서 디스코드 입장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사람들이 매우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캡차 인증을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디스코드에 못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에어드랍을 안 주거나 그러한 경우는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혹시 몰라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레이어 제로가 조만간 출시가 된다고 해요. 출시가 됨에 따라서 10일 즉 블랙리스트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을 발표를 했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레이어 제로 공식 트위터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제 토큰을 배포를 할 건데 10일 파머가 아닌 정상적인 사용자들에게 에어드랍을 주는 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해요. 이거를 제가 해석해 보면 레이어 제로가 정말 돈이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대한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있는 거 같고요. 이러한 프로젝트들 많죠. 그래서 저가형 프로젝트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레이어 제로도 이러는 거를 보면 조금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작년에는 투자도 많이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찍었고 저희도 많이 진행을 했죠. 그 당시에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열심히 진행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러한 실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돈이 안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우회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는 과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1년 동안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 그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뭐 높은 위치에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울해하지 말고요.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직 우리가 ZK 싱크도 남았고 남아있는 프로젝트들도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가 이거 자진 신고예요. 그래서 자진 신고를 하면은 15%만 받아. 그리고 자진 신고를 안 했는데 걸리면 너는 아예 얄짤없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15%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최대한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 걸로 보여지고, 여기 밑에 자체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쓰시면 안 돼요. 보고 쓰시면 변태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10일 활동 해결이라고 해가지고 2년 동안 지금 이제 레이어 제로가 발생이 되었는데 600만 개의 지갑이 참여했다고 해요. 그래서 ZK 싱크랑 비슷한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건전한 배포 달성을 위해서 10일 활동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다계정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거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가치 없는 NFT를 반영을 하고 이거를 브릿지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에어드랍만을 받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D앱을 말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머클리 같은 게 있겠죠. 여기 세 번째 보시면 머클리 나와 있네요. 머클리 레이어 2 패스, 레이어 2 마라톤과 같은 인기 있는 11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 자진 신고를 하라고 하거든요. 다만 이제 첫 번째 질문서 같은 경우는 내가 폴라 유튜브 보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종종 머클리 같은 거 사용을 했어요. 그래도 자진 신고 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신고 안 하셔도 돼요. 100% 중에 90% 이상 머클리를 사용한 게 아니라면 냅둬 주시면 될 것 같고, 뒤에 가서 조금 더 직관적인 기준 제가 말씀해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홀로그래프랑 그 폴리헤드라
NFT 발행해서 브릿지했는데 그거 혹시 이 두 번째에 걸리는 거 아닌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홀로그래프랑 폴리헤드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적극 추천했죠. 봇들이 사용을 하지 않아요. 왜? 비싸서. 오히려 폴리헤드랑 홀로그래프를 사용을 하셨다면은 내가 지갑이 블랙리스트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다계정과 내 지갑을 구분시켜 줄 수 있는 레이어 제로 디앱 중에서 대표적인 애들이 홀로그래프, 폴리헤드라, 스타게이트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그거 하신 분들은 오히려 편하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편안하게 쉬고 계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0.01달러 정도 즉 소액으로 내가 브릿지를 와리가리를 했어요. 즉 생존 트잭을 찍을 때 조금 저렴하게 찍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내가 이걸 위주로만 진행을 한 게 아니라면 볼륨작도 진행을 해보고 홀로그래프도 사용을 해보고 그러한 지갑이라면 괜찮기 때문에 잦은 신고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이거 세 개겠지. 이거 세 개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 가서 한 번에 조금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올려놨으니까요. 거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에 레이어 제로가 되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죠. 당신이 10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신이 10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뒤에 가서 볼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작년부터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레이어즈로 보이시죠? 트위터나 여러 가지 뭐 블로그 이런 데서 제일 저렴하게 트랜잭션을 찍어서 가장 높은 에어드랍을 받자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러한 글 보고 에어드랍 찍은 게 아니라면은 괜찮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폴라 유튜브 보고 찍었어요. 10일일까요?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아마 상위 5% 이내일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게 결국에는 머클리 사용한 거겠죠. 저렴하니까. 근데 머클리도 비싸요. 머클리 비하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머클리도 비싸. 그리고 머클리가 레이어즈로 살렸죠. 먹을 살렸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정말 저렴한 것들이 있거든요. 뭐 코어다오, 엔젤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정말 저렴하게 트랜잭션을 찍어서 레이어 제로 에어드랍을 받으려고 하는 일명 동남아 패밀리, 중국 패밀리들이 주로 해당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 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어 제로에는 여러 가지 디앱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머클리고 레이어 투 패스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마라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많이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시면 돼요. 내가 스타게이트랑 엔젤, 코어다오, 앱토스 이런 거 많이 사용했다. 괜찮아요. 그런 거 사용을 하면서 종종 머클리 사용했다.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머클리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폴라 유튜브에서 머클리를 잘 안 다뤘었죠. 안 다뤘었는데 그거랑 별개로 레이어 제로를 많이 트랜잭션을 발생시켜 준 게 이 머클리인데 머클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조금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볼륨 작업도 진행을 하고 그랬다면 머클리 사용하셔도 괜찮으니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은 괜찮을 거예요. 제가 보장까지는 못하는데 괜찮아요.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커넥스트처럼 이런 식으로 신고 포상 제도를 두 번째로 이어가는 게 레이어 제로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거는 11을 걱정하실 게 아니고 이 레이어 제로의 이런 깐깐함에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깐깐하다는 거는 에어드랍을 많이 안 줄 가능성이 있고 맛이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걱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레이어 제로가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타깝고 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과가 나온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봐야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에어드랍을 줄지는 시간에 맡겨보도록 하고 뭐 ZK 싱크나 스크롤 이런 애들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다른 거 번갈아서 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사이트는 이제 자체 신고 자진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우측 상단에 지갑을 연결을 해서 내 지갑을 블랙리스트 지갑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는 제가 안 올려놨어요. 왜 그러냐면 하지 말라고 안 올려놓은 거고 우리 영상 보고 진행하시는 분들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머클리를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볼륨 5만 달러 이상만 진행을 하셨어도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내가 너무 불안해서 자진 신고할게요. 혹시나 나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15% 받는 게 나아요 하시는 분들은 사이트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깨추를 떼세요. 남자는 여기에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동남아 애들이나 중국 애들을 겨냥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인 분들은 이거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중국인들 대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이제 박멸할 예정이니까요. 중국인들은 많이 이제 삭제할 예정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조건이 있는데 이거 한 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영상 더보기관에 레이어 제로 랭킹 체크 사이트 제가 올려놨어요. 여기서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그냥 대강 좀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에 본인의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체크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본인의 스펙이 뜨겠죠. 이 탑 0.06% 이제 영상 찍으면서 했던 지갑 같은 경우는 탑 0.06% 정도 되는데 이게 탑 20% 안에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은요. 방금 레이어 제로가 뭐 보여준 막 여러 가지 조건들 있죠. 하나도 볼 필요 없어요. 내가 탑 20% 안에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쉬시면 돼요. 쉬면서 ZK 싱크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스크롤 같은 거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너무 뭐 크게 연연을 하지 말자. 그래서 가장 보기 쉬운 게 뭐다? 탑 20% 안에 들어가는지만 파악을 하자. 600만 지갑 중에 20% 아니면 120만 지갑 정도고요. 보통 스타크넷이 그 정도 기준으로 줬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볼륨 작업을 조금 했다. 이거 세 개만 보세요. 볼륨, 소스체인, 트랜잭션. 그래서 볼륨을 5만 달러 이상 진행을 했다. 괜찮아요. 소스체인 9개 이상 진행했다. 좋아요. 트랜잭션 100개 이상 했다. 베스트예요. 그래서 볼륨이랑 트랜잭션이랑 소스체인 어느 정도 진행을 한 상태고 탑 20% 안에만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11일 걸릴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넘어가 주시면 된다. 굳이 이 D앱은 괜찮고 저 D앱은 안 괜찮고 그런 거 찾을 필요 없이 탑 20% 안에만 들어가면 거의 프리패스라고 보여질 것 같고 레이어 제로도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머클리를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다만 머클리만 주구장창 사용을 했다면 11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실제 사용자라면 괜찮을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과연 어떤 애들이 이러한 애들일까? 중국 채널에 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세상의 중심이라고 외치는 이제 나라에 왔고요. 주황색인 사람이 있어요.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해서 이런 글을 올렸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한 180만 등이요. 상위 40% 정도요. 이런 사람은 못 받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한자를 못 읽는데 트랜잭션이 13개이겠죠? 13개 트랜잭션을 발생시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25개 이상 50개 이상, 100개 이상이실 거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말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서 걱정할 지갑은 이러한 지갑이다. 그래서 상위 40% 정도 들어가면 걱정할 만한 수준이니까 그게 아니라면 편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대표적인 예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예요. 레이어 제로에서 70개의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고 1000달러의 볼륨을 발생시키는데 단돈 8달러면 만족이 된다. 이거는 작년에도 우리가 주의하자고 했었죠. 실제로 스타게이트에서 1000달러 볼륨을 시키고 70개의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면 8달러는 택도 없어요. 80달러 이상 들어가요. 그런데 얘는 10분의 1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이런 거를 진행할 수 있는 D앱들이 엔젤, 뭐 앱토스 브릿지 이런 거거든요. 수수료가 아예 빵원인 곳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에어드랍 헌터들 중에서 조금 가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다계정을 많이 하려는 사람, 막 1만 계정씩, 10만 계정씩 하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걸로 진행을 안 했다면 편하게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브라이언이 언급한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꾸 이거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 올린 내용인데요. 스타게이트 파이낸스는 버전 2가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토큰 출시가 안 되고 있는 건데 자꾸 얘가 강조하는 게 뭐다? 볼륨을 강조를 해요. 볼륨인데 뭐다? 스타게이트 볼륨. 그래서 스타게이트 볼륨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트랜잭션당 평균 볼륨이 455달러 내외였다.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뭐 최근까지 진행하면 트랜잭션당 1000달러가 넘어간다. 그래서 어쨌든 평균 볼륨이 트랜잭션당 455달러고 그게 스타게이트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워낙 할 게 없다 보니까 이것까지 맞췄었죠. 그래서 폴라 유튜브에서는 500달러 이상으로 평균 볼륨을 맞추고 가능하다면 스타게이트에서 진행을 했던 이유가 이 레이어 제로 파운더가 자꾸 이런 식으로 스타게이트를 강조를 하고
평균 볼륨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거에 맞춰서 진행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면 스타게이트를 강조를 하냐면 스타게이트는 볼륨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수수료가 들어가요. $10,000에 $10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앱토스 브릿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코어 브릿지 그리고 엔젤 브릿지 이거 다 진행을 했었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륨 작업을 하진 않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수수료가 0원이에요. 즉 수수료 볼륨을 누구는 0원으로 진행할 수 있고 누구는 스타게이트에서 생돈 써가면서 진행을 했었다. 브라이언은 생돈 써가면서 진행을 했던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엔젤에서 브릿지 작업을 진행을 하고 볼륨 작업을 진행해서 70개의 트랜잭션과 $1,000의 볼륨을 $8에 맞추고 있는 그러한 동남아나 중국 애들을 저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타게이트에서 꾸준히 진행을 하셨다면 괜찮고 뭐 폴라이트 보고 진행하셨으면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빠른 거는 이제 유튜브 보고 진행하셨으면 괜찮기 때문에 패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조금 질문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럼 평균 볼륨이 $455 미만이면 어떡하나요? 이런 질문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볼륨은 $26를 했는데 트랜잭션을 1000개를 찍었어. 그러면 평균 볼륨이 $200잖아요. $260잖아요. 이러면 저 10일인가요? 아니요. 걱정 마세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 20% 이내면요. 그런 거 다 무시해 주시면 돼요. 그런 거 다 무시하셔도 괜찮으니까 괜찮고 오히려 트랜잭션을 볼륨은 한 $20만, 한 $5만 진행을 했는데 트랜잭션을 1000개 정도 발생을 시켰다. 오히려 더 많은 수수료를 지불한 거기 때문에 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평균 볼륨이라는 거는 레이어 제로가 안 나오다 보니 폴라 유튜브에서 이러한 토시 하나까지 우리 좀 마무리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디테일까지 살려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평균 볼륨이 $455가 아니다 하더라도 탑 20% 안에 들어가면 괜찮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이 정도 하면은 괜찮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탑 20% 안에 들어가면 괜찮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스냅샷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레이어 제로가 스냅샷을 찍었어요. 그래서 5월 1일 기준으로 스냅샷을 찍었었는데 샵 1이라고 해서 첫 번째 스냅샷을 찍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힘 빠지죠. 그럼 두 번째 스냅샷도 있고 세 번째 스냅샷도 있다는 거야? 라고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뭐 두 번째 스냅샷을 찍고 세 번째를 찍어서 평균을 내서 거기에 따른 에어드랍을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두 번째 스냅샷은 예치 메타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보면은 대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볼만한 것 같아요. 대응을 미리 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한번 대응해 볼게요. 스냅샷 1 같은 경우는 EVM 네트워크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메타마스크 지갑을 대상으로 스냅샷을 찍었을 가능성이 크고 스냅샷 2 같은 경우는 EVM 네트워크가 아닌 넌 EVM 네트워크 지갑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많이 찍잖아요. 그런데 메타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넌 EVM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앱토스 브릿지예요. 따라서 레이어 제로랑 앱토스랑은 조금 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앱토스 브릿지 지갑도 한 번씩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전에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스냅샷 첫 번째 진행하기 전에 우리는 진행을 해서 크게 무리는 없지만 혹시 아직 이거 안 하신 분들 중에서 레이어 제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앱토스 브릿지 한 번씩 진행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앱토스 측에서 에어드랍을 따로 분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조금 만족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상 더보기가 가이드 영상 올려놨으니까 이걸 참조해서 스냅샷 2가 찍힐 때 넌 EVM 네트워크가 진짜 지키는 거라면 하는 거 의미 있으니까 한 번씩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영상 더보기간에 이거 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간에 지갑 등록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리퀴드 스왑인데 이 폰템 네트워크인데 여기서 지갑도 등록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갑 등록은 이 폰템에서 에어드랍을 자체적으로 또 준다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니까 앱토스 지갑 마션 등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메타마스크도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라나까지 지갑을 등록을 해서 어카운트 크리에이트 33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패스하셔도 돼요.
저도 사람들이 말하긴 한 김에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마무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쨌든 레이어 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레이어 제로가 결론적으로는 매우 어이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온 마당에 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뭐 ZK 싱글 스크롤 이런 것들도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영상 올라오면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간단하게 레이어 제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 가져오겠습니다.